이학기 역사 25번째 시간입니다.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서울의 봄이 옵니다. 하지만 민주화의 길은 신군부의 등장으로 인해 더 멀어지게 되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우리 사회에 저물지 않고 87년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지난한 역사의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재헌헌법에 의해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체제 안정과 반공주의 그리고 한국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인 독재 정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의 독재 정권은 4.19라는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민주사회의 길라잡이가 되었던 4.19 혁명은 안타깝게도 1년 뒤인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군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5.16 쿠데타를 통한 군부 세력은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가재건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정점은 1972년 유신헌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헌법적인 체제를 시민들의 동의 없이 바꾸며 장기 지속적인 독재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72년부터 79년까지 엄혹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에 접어들게 됩니다. 부마항쟁과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5월의 투쟁들, 이 모두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정립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치열한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80년의 봄은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신군부의 등장으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등장이 5공화국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5공화국은 그 어떤 역사성과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87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유신헌법이 발효되고 독재 정권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회복의 요구들이 부마항쟁과 서울의 봄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터져나오는 80년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박정희의 몰락과 새로운 민주화의 가능성, 하지만 이러한 서울의 봄은 신군부의 등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얼어붙게 되는데요. 전두환의 등장과 80년대 엄혹한 반민주적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했었던 전두환 세력들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권력을 차지했었던 전두환 군부 세력들은 당시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되고요.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이후에 1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11대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헌법인 유신헌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간선제였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표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진행된 대통령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헌법 개정을 통한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추진된 8차 개헌은 7차 개헌이었던 유신헌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신군부가 박정희 군부에 비해서 진일보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당시 1972년 유신헌법에 저항하면서 시작되었던 반유신운동과 79년 부마항쟁, 80년 서울의 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일정 부분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신군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당성의 결여, 민주성의 결여라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장기 집권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시그널로 7년 단임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7년 하고 물러서겠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를 택했던 것은 신군부의 독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8차 개헌은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선제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80년 민주화의 열기를 억누르고 다시 한번 신군부에 의해서 독재 정권을 형성했었던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은 그 어떤 역사적 정당성과 시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체제 안정과 박정희 정권이 요구했던 경제발전과 국가 재건이라는 설득의 기제가 전두환 정권에서는 부족했었던 것이죠. 오롯이 힘에 의한 통치를 통해서 진행됐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은 억압적 통치와 통제와 완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청교육대 그리고 언론의 통폐합 등을 통해서 군사정권의 공포정치를 진행하게 되고요. 특히 80년대 광주에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언론을 정권의 수하로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이었죠. 그와 동시에 얼어붙어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분출구를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84년이 되면 유아정책이라고 해서 대학 자율화와 중고등학교 두발 자율화 그리고 교복 자율화 등의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하는데요. 이는 억눌려 있던 시민들의 욕구 불만을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분출시켜 줌으로써 폭발적인 형태의 시민 저항을 막아내기 위한 유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화 정책이 역으로 민주주의를 더욱더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성공을 통해서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어필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박정희 시대의 그러한
설득 기제들이 허구임을 인식했었던 시민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전두환 정권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3저 호황이라고 해서 금리가 낮았고요. 유가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역시 낮았었는데요. 달러가 낮게 되면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낮게 되면서 수출 주도의 산업들이 호황을 맞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경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정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권력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부실을 야기했던 측면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3S 정책이라고 해서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소비 문화 쪽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스포츠 산업입니다. 축구와 야구 그리고 프로 씨름 등이 80년 초반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성산업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산업과 연계된 영화산업, 스크린 사업이죠. 스크린 사업이 대중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대중들의 관심을 정치적 부분이 아니라 소비 문화 쪽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책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은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정부가 검열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언론 탄압을 통해서 정부의 압제와 독재성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불만들을 다른 방식으로 분출하려는 시도들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1985년 2월 12대 선거에서 민주 세력, 제야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제야,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는 직선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후반이 되면 대통령 직선제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됩니다. 임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기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이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텐데요. 1985년 국회의원 선거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시민들의 의지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야 정당들은 정권에 맞서서 합법적인 국회 내에서의 투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국민들의 헌법 개정의 요구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것이었고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전두환은 대통령 한 번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의원 내각제가 되면 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 내용이었고요. 야당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1987년 4월 13일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게 되면서 개헌 논의는 무산됩니다. 기존의 간선제 선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었고요. 이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1987년 박종철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탁하니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희대의 해명에 의해서 그 분노는 시민들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었고요. 6월 10일 전 국민적 항의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독재 정권의 야만성이 폭로되게 되는 결정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의 열기는 고조되게 되고 시민들과 중산층 넥타이 부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100만 이상의 서울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는데요. 전두환 정권은 물리적 힘을 통해서 진압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결국은 6.29 선언을 통해서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6월 항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약속됩니다. 임기 5년 단임제고요. 국회 예산권과 비상조치권과 같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조항들이 폐지가 됩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부활되게 되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더욱더 공고화하게 되고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더 부활하게 되는데요. 1987년 6.29 선언 이후 만들어지게 되는 9차 개헌 헌법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9차 개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은 지난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는 역사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헌법의 개정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87년 이후의 헌법의 서문을 읽어봄으로써 우리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안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킴이 대한민국 애국지사